퇴근하고 술자리에 가족과 함께하여 기분이 좋았던 저녁, 아버지는 아들에게 호기롭게 말합니다. 야, 걱정 마라. 아빠가 너에게 주려고 땅 좀 사둔 거 있다. 그건 나중에 다 네 거야. 그날 이후로 아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상사에게 한 소리 들으면 예전처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 수억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결국 아들은 재취업 대신 부모의 재산을 야금야금 파먹는 느긋한 백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집 이야기 같으신가요? 인간은 눈앞에 공짜 치즈가 보이면 더 이상 사냥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귀할수록 당신이 얼마를 가졌든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매나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독립시키는지 아십니까? 조리학자들의 관찰 기록을 보면 아주 냉정하고도 치밀합니다. 새끼의 날개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어미는 입에 넣어주던 먹이 공급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합니다. 배고픔을 느낀 새끼가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스스로 날개를 퍼덕이게 유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먹이를 둥지 근처 벼랑 끝에 두어서 새끼가 스스로 목숨을 걸고 날아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이 새끼를 닭이 아닌 매로 키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의 날개가 다 자랐는데도 나중에 이 집 너 줄 거다 라고 하면서 먹이를 계속 입안에 밀어 넣어주고 계시진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경제학에는 실제로 카네기 효과라는 무서운 용어가 있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주장하고 이후 경제학자들이 논문으로 증명한 현상이죠. 내용은 명확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식은 근로의욕과 진취적인 사고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1993년 경제학자 홀츠 이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요에게 상속이 예정된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도전적인 시도를 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결핍을 느낄 때 생존 지능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월세를 내고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 그 절박함이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근육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재산 정보를 미리 흘리는 순간 자식의 뇌는 사냥을 멈추고 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고 건넨 그 정보가 사실은 자식의 유능해질 기회를 박탈하는 독약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자식의 하늘 높이 나는 매처럼 강해지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철저히 안개 속에 숨기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안락한 둥지가 아니라 거친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절박함이라는 생존 근육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재미없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작도 하기 전에 결말을 다 알고 보는 영화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는지 사는지 다 아는데 그 영화를 끝까지 긴장하며 볼 사람이 있을까요? 자식에게 나중에 이 집 너 줄 거다 또는 아빠가 상가 하나는 남겨줄게 라고 말하는 건 당신의 노후라는 영화의 결말을 미리 스포일러 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말, 즉 재산을 아는 순간 자식은 더 이상 현재의 부모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는 당신의 안부가 아니라 당신 뒤에 있는 상속이라는 결말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예측 불가능함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저변에는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나중에 나를 도와주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와 긴장감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규모를 오픈하는 순간 그 긴장감은 사라지고 확정된 권리만 남습니다. 이때부터 자식의 뇌 구조는 바뀝니다. 효도가 아니라 계산을 시작하죠. 부모님 잔고가 5억이니 이번에 차 바꿀 때 3천만 원 정도는 빌려달라고 해도 되겠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고 믿는 담보대출금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에게 당신의 마지막 패를 절대로 보여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 자식이 궁금하게 만드세요. 그 건강한 궁금함이 자식으로 하여금
당신의 곁을 끝까지 지키게 만들고 당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줄게 라는 말은 결국 자식에게 이미 받은 돈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로 내뱉는 순간 자식의 머릿속에선 이미 그 돈이 자기 것이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자식은 당신에게 실제 증여를 독촉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음식을 정성껏 내오고 손님은 그 음식에 감탄하면서 즐겁게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님이 밥을 반도 안 먹었는데 주인에게 미리 밥값을 모두 지불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더 이상 부족한 반찬을 채워주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손님 또한 돈을 지불한 순간부터 이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서비스가 왜 이러냐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감사함이 사라진 자리에 권리만 남는 겁니다. 증여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잔치가 끝나기 전에 밥값을 내버리는 순간 자식에게 당신은 더 이상 정성껏 대접해야 할 부모가 아니라 계산 끝난 식당 주인일 뿐입니다. 심리학과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거나 당연해지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자식에게 미리 돈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감사함의 기회조차 뺏는 일입니다. 실제로 미리 큰 돈을 받은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이미 받았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더 큰 돈을 요구하며 부모를 압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신이 땀 흘려 일군 재산이 자식의 인격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돈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조금은 매정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자식 줄 건데 좀 미리 말해주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통장 잔고를 숨기고 입을 닫는 진짜 이유는 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식의 효심이 돈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자식에게 나중에 이거 다 네 거다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그 돈으로 맛있는 것 드시고 배우고 싶으셨던 것 배우고 당신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가 자기 삶을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볼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현금 인출기가 아닌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심어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비굴해지지만 끝까지 당신의 패를 감추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품격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